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벌리와 맨유가 2대2로 비겼는데요. 오늘은 플래처 임시 감독의 첫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포백으로 복귀를 했고요. 브루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하면서 브루노의 공격 집중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슈코가 멀티골을 기록했거든요. 세슈코가 아모림 때와 어떻게 역할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은 쿠냐와 도르구가 정발 윙어로 배치되면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저는 초반에는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루크쇼의 전진이었습니다. 루크쇼가 평소보다 많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루크쇼가 사실 백스리 있을 때는 스토퍼에 뛰면서 좀 뛰는 부담? 스프린트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포백의 전형적인 풀백으로 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버래핑, 언더래핑 이런 것들도 자연스레 많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걱정거리는 사실 부상이죠. 루크쇼가 지금 리그에서 전경기 선발 출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루크쇼는 언제든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거리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루크쇼가 몸만 건강하다면 팀 내 풀백 중에 가장 높은 축구력을 보유했습니다. 이 축구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야, 공을 차는 능력, 풀백이지만 메이킹하는 능력, 기본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루크쇼는 그 오버래핑, 언더래핑 타이밍을 잘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좋았고 맨유가 왼쪽에 레시포드 있었을 때 루크쇼가 지원을 해주면서 레시포드가 더 살아났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루크쇼의 풀백 역할도 공격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경기 느꼈던 건 확실히 가운데 쪽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줄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저는 패스를 잘하는 선수와 패스를 받는 선수 둘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없는 패스기를 패스하는 선수가 만들어내서 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패스 길이 있어야 거기서 패스 잘하는 선수가 패스를 주든 말든 합니다. 근데 아모림 때는 사실 패스하는 선수의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패스 길이 많이 없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패스 길이 되게 많이 난다. 그래서 요 정도 거리에 패스 주는 거는 선수들이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스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스리일 때보다 백포일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다양한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가르테, 카세미로 이렇게 투볼란치로 나왔는데 둘이 역할을 반반씩 나눠 갔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도 많이 보완된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세미루는 우가르테보단 종합적으로 축구력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량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가르테가 그런 넓은 커버 범위를 바탕으로 카세미루의 단점을 또 보완해 주고요. 또 우가르테는 사실 카세미루만큼 정교한 빌드업이나 전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카세미루가 또 그런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서로가 맡아야 될 그런 역할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서로의 단점은 보완되고 장점은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볼란치일 때 그냥 우가르테의 폼 자체가 되게 올라가는 느낌 들었어요. 오늘은 전진과 전개 그리고 이제 세슈코의 두 번째 골을 득점하기 전에 도르구와 우가르테가 2대1 패스를 통해서 이제 도르구가 크로스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우가르테가 전반에 막 여러 명 사이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 봤을 때는 우가르테가 이런 투볼란치에서는 맨유에서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자원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오늘 맨유가 또 좋았던 게 뒤로 리턴 패스 이후에 전진 패스가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될 때는 굳이 앞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패스 길이 나고 더 좋은 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플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오늘 번갈아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줘서 맨유가 사실 중원에서 숫자 부족한 거 간격이 늘어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 3미들로 어느 정도 채워준 느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드업 시 대응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이제 플래처 감독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그런 빌드업 대형은 요런 대형이었던 것 같아요. 3, 2, 5 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뒤쪽에 백스리 유지해 놓고 오른쪽 풀백인 달로로 올려서 뭐 유사 5백 내지는 일단 3위 빌드업 가져가면서 양쪽 사이드 폭은 넓게 그 대신 높게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모림의 343에서도 어느 정도 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서 다른 건 저는 브루노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브루노가 3선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 보통 이제 맨유랑 상대하게 되면 보통 3선 미드필더들을 상대가 먼저 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루노의 전개 능력이 처음부터 막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브루노가 한 칸 더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골대와 가까워진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 있고 더 공격적인 패스를 바로바로 넣어줄 수 있겠죠. 또 아모림의 343은 어쨌든 앞에 3톱이 가동이 되는데 이제 지금 빌드업 시 대형은 굳이 따지자면 3-5-2 느낌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브루노가 앞쪽에 있는 3명의 공격수가 아닌 3미들 중에 하나로 기능한다는 거. 요 부분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원의 힘을 더 강하게 가져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율성이 맨유가 꽤나 높아 보인다고 느꼈던 부분이 사실 우가르테가 빌드업 도와주러 센터백 자리로 이렇게 내려감과 동시에 헤븐이 앞쪽으로 전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감독이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지시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이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방향성이 임시감독으로서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플래처가 이번 경기와 브라이튼전만 맡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어진 경기 수가 2번이고 거기서 훈련을 많이 해봤자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걸 바꿀 수 없죠. 그럼 막 선수들한테 뭐 포지션 플레이 아니면 빌드업 할 때 명확한 위치를 정해주면서 짧게 썰어가는 뭐 패턴 플레이 이런 것들이 입혀지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 선수들을 포메이션에 꽉 잡아놓기보다는 지금처럼 자율성을 좀 부여한 게 오히려 좋았던 포인트 같습니다. 임시감독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슈코가 2득점을 하면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아모림의 원톱보다는 부여받은 롤이 단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림의 원톱은 저는 해야 되는 역할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앞쪽에서 공중볼 싸움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맨유에서도 같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떨궈놓은 공을 어떤 우리 팀의 지원 없이 돌아서야 되는 거 이거는 사실 아모림의 원톱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플래처 축구의 원톱은 사실 그런 역할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대신에 조금 더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고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위치에 좀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뭐 아모림의 축구는 뒤쪽으로 당겨서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앞쪽으로 롱킥 전개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골대까지 좀 달리기로 전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슈코가 공을 받는 위치, 공이 떨어지는 위치가 거의 하프라인 근처라서 전진을 해도 많이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역할을 하나 더 부여하는 느낌이죠. 근데 플래처의 원톱은 세슈코의 공 받는 위치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더 골대와 가까운 위치에서 공을 잡는다는 거 이거는 공격수한테 체력을 덜 써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세슈코의 또 역할을 살려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슈코가 맨유에서는 신체 능력이 되게 좋은 편이잖아요. 점프력도 어마어마하고 키도 크고 아크로바틱한 슈팅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슈코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 결국 세슈코가 뭐 전개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단 직접 슈팅이나 뭐 발리슛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또 2득점을 할 수 있었다. 특히나 이 두 번째 발리슛은 정말 클래스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 2선 브루노 페르난데스 61분만 소화했어요.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근에 부상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61분만 소화했지만 기회 창출 5개, 양팀 최다고요. 크로스 성공 4개, 양팀 최다입니다. 어시스트 1개. 거기다 브루노가 좀 특이한 게 박스내 터치가 딱 한 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박스에서 많이 터치하면서 직접 타격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중원의 숫자 더해주고 지금처럼 공간에 빠져들어가는 선수한테 패스를 넣어주는, 그러니까 직접 타격보단 도우미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브루노의 수비적인 부담을
장점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브루노는 사실 풀어놓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브루노 풀어노. 죄송합니다. 어쨌든 브루노한테 프리한 역할을 맡기게 하면서 나머지 2명 미드필더, 그러니까 우가르테 카세미로한테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게 이 맨유의 경기력과 브루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브루노 프로노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비 문제는 어떻게? 일단 맨유가 오늘 득점은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수비 상황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골 해본 골절? 그거는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자면, 두 번째 골은 대비하자면 맨유가 막아볼 수 있는 그런 공격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선수가 앞에 많았고 여기서 돌아서면 앤서니가 어느 정도 공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 패스를 허용한 게 되게 아쉬웠어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패스기를 억제하지 못한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웠고요. 돌아선 다음에 슈팅은 원더골에 가까우나 어쨌든 저기로 패스를 충분히 맨유가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유한테 느끼는 거는 단기간에는 사실 공격보다는 수비를 단단하게 하면서 승점을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맨유는 공격 작업은 지금 뭐 자율성 있게 해놔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수 퀄리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플레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시라는 선수가 저는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이거 물건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레이시가 이제 왼발잡이 어린 선수인데 다음 경기는 레이시한테 시간 좀 더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현 흐름에서 온전한 슈팅 기회가 많이 안 나오죠. 프리미어 리그가 압박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리고 박스 안에서 슈팅하는 게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도 슈팅 과감하게 때릴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레이시라고 생각하고, 어린 나이에 이런 패기를 보여준다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형들 눈치 안 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만약에 자기가 하는 족족 똥슛을 날리면 이런 위치에서 자신감 있게 슈팅 못 하거든요. 근데 어려도 자기 슈팅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슈팅하는 거고, 레이시 같은 선수 저는 어느 정도 기회 조금 더 줘도 된다고 봅니다. 한 15분 정도? 요렇게. 그리고 왼발잡이라는 것도 은배모가 없는 상황에서는 되게 유니크한 부분이다. 그래서 플래처 임시감독 데뷔 전 종합적인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확실히 맨유 축구가 더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력 자체는 좋았던 느낌이다. 하지만 상대가 벌리라는 것도 감안은 해야 되긴 한다. 벌리가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사이 공간을 잘 내주는 느낌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래처란 감독이 맨유 선수단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 보여요. 저는 첼시 임시 감독인 맥팔레인도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큰 걸 바꾸기보다는 맨유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주는 부분으로 오늘 가져왔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뭐 브루노의 어시스트, 세슈코의 멀티골, 이런 것들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축구 자체는 더 재밌는 느낌이 들었던 맨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